자려고 누웠는데 지나간 일이 갑자기 떠오른 적 있나요? 몇 년 전에 했던 말,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, 이미 끝난 관계에서 내가 뭘 잘못한 건지. 분명 다 지나간 일인데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것처럼 생생하게 되감기가 시작됩니다.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어요. 생각이 생각을 물고 이어지고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죠. 이상한 건 좋았던 기억은 이렇게까지 안 떠오른다는 겁니다. 유독 후회되는 것, 창피했던 것, 상처받았던 것만 선명하게 재생돼요. 이상하게 후회만 반복됩니다. 이걸 겪는 게 나만은 아닐 겁니다.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하거나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. 우리 뇌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.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혀왔던 그 끝없는 되감기가 왜 일어나는 건지,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.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장면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. 드라마를 보다가 가장 긴장되는 장면에서 갑자기 다음 주로 넘어간 적 있지 않나요? 그 일주일 동안 머릿속으로 결말을 수십 가지 상상하게 되죠. 또는 시험을 보다가 하나 못 푼 문제가 있으면 다 맞은 문제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 하나만 며칠째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. 이건 우리 뇌가 가진 아주 독특한 습관 때문입니다. 뇌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굉장히 불편해해요. 완결되지 않은 일은 뇌 안에서 계속 열려있는 파일처럼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합니다. 쉽게 말하면 끝나지 않은 일이 끝난 일보다 기억에 훨씬 더 강하게 남는 현상이에요. 완료된 업무는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지는데 중간에 멈춘 일은 마치 알림이 꺼지지 않는 앱처럼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 뇌 입장에서는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이별을 했는데 제대로 마지막 말을 못했다거나, 직장을 그만뒀는데 풀리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다거나, 누군가에게 사과를 못한 채 관계가 끊어졌다거나, 현실에서는 분명히 끝난 일인데 감정적으로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은 거죠. 그래서 뇌는 그걸 자꾸 꺼내서 다시 들여다봅니다. 문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아직 끝내지 못한 내 마음입니다. 마치 덮지 못한 책을 계속 펼쳐보는 것처럼요. 상대방의 마지막 표정, 내가 했던 말의 톤, 그때 나의 선택,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떠오르면서 하나의 장면으로 재구성돼요. 그것도 실제보다 더 선명하게, 더 괴로운 버전으로요.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성가신 게 끼어듭니다. 과거를 떠올릴 때 우리는 있었던 그대로를 떠올리지 않아요. 뇌가 자동으로 한 가지 작업을 추가하거든요. 만약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는 상상이에요. 그때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? 그 선택 대신 다른 걸 골랐으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? 그날 그 자리에 가지 않았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? 이런 식의 상상을 반사실적 사고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다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예요. 존재하지 않는 평행 세계를 뇌가 혼자 만들어내는 셈이죠. 문제는 이 시뮬레이션이 한 번으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. 시나리오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시나리오가 떠오르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라는 결론이 나올 때마다 후회가 한 겹씩 쌓여요.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자꾸 만들어 놓고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. 지금 이 현실이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. 여기에 더해서 우리 뇌를 정말 지치게 만드는 게 하나 더 있어요. 내가 한 행동이 내가 믿고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랑 어긋날 때 생기는 불편함이에요. 예를 들어 나는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정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버렸다거나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거나 이렇게 내 행동과 내가 믿는 나의 모습이 충돌하면 뇌가 굉장히 불편해해요.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서 두 가지가 안 맞아서 삐걱거리는 상태예요. 톱니바퀴 두 개가 맞물리지 않고 계속 헛도는 것과 비슷하죠.
뇌는 이 삐걱거림을 어떻게든 해소하고 싶어서 그 상황을 계속 꺼내서 다시 봅니다. 그때 내가 왜 그랬지?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황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건 아닐까? 어쩌면 상대방이 먼저 선을 넘은 건 아닐까?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납득시키려고 같은 장면을 수십 번 되감기하는 거예요. 납득이 되면 멈출 것 같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되감기를 하면 할수록 장면은 더 선명해지고 더 선명해지면 감정이 더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면 또 되감기를 하게 되는 악순환이 만들어져요.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. 도대체 왜 뇌는 이렇게 만들어진 걸까? 그냥 끝난 일은 깨끗하게 잊어버리면 서로 편할 텐데. 사실 뇌가 이러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. 내 입장에서 과거를 되새기는 건 단순히 괴로운 과정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이에요. 한번 실패한 경험을 반복해서 떠올리는 건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거든요.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건 다음 관계에서는 좀 더 조심하라는 뇌의 알림이에요. 면접에서 버벅댔던 장면이 되풀이되는 건 다음 기회에서는 더 잘 준비하라는 신호이기도 하고요. 뇌는 과거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의 선택지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. 고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. 결국 끝난 일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 건 내가 나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거예요.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집요하고 너무 반복적이라서 우리한테는 순수한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뿐이죠. 마치 화재 경보기가 진짜 불이 났을 때만 울리면 좋겠는데 토스트가 살짝 탈 때도 샤워할 때 올라오는 수증기에도 울리는 것처럼 뇌의 경보 시스템은 정밀하지 않아요.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일단 다 울리고 봅니다. 이걸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. 새벽에 또 그 생각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나는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걸까 하고 자신을 탓했다면 이제는 내가 또 경보를 울리고 있구나 하고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. 그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.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더 강해지거든요. 지금 절대 흰곰을 떠올리지 말라고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흰곰인 것과 같은 원리예요. 생각을 힘으로 누르는 건 효과가 없어요. 대신 그 생각이 떠올랐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. 아, 또 왔구나. 이건 뇌가 하는 일이지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. 이렇게 한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생각이 주는 무게가 달라집니다. 생각 자체는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. 끝난 일이 머릿속에서 끝나지 않는 건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진심이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. 아무렇지도 않은 일은 되감기조차 되지 않으니까요. 후회가 드는 건 더 잘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미련이 남는 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건 그 관계에 내 마음을 진짜로 쏟았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기억 하나가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그건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니라 당신이 충분히 사람다웠다는 뜻입니다. 뇌의 되감기 버튼은 아마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. 하지만 이제 그 버튼이 왜 눌리는지, 그 안에서 뇌가 뭘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. 그 암 하나만으로도 오늘 밤 그 생각이 떠올라도 이제는 끌려가지 않을 겁니다.